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음성이 잘 안 들리네요. 네, 변호사님. 제가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점이 답답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제가요. 예? 어, 15년 전에 네. 15년 전에 강제 이혼을 당했어요. 제가요. 강제 이혼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집이 돼 있는 거를 집사람 앞으로 이제 증여를 해줬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느냐고 이 보도를 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 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예,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 예. 2000년대 제가 구속이 됐어요. 네. 예, 구속에다 이제 생활 이제 살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 면회를 다녔거든요. 네. 예, 집사람이 네. 그것도 이혼도 안 당하고 이혼도 안 돼 있었고. 예. 그런데 2005년도에 갑자기 제가 행방불명된 것 같이럼 해갖고 네. 이혼한 거예요. 2005년에요. 예, 2005년에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몰랐는데 2017년도 초에 알았습니다. 아, 예. 한참 후에 아셨네요. 예, 예, 예. 네.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걸 알고 내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혼을 했냐 나한테 연락도 없이 네. 제가 이제 집에는 이제 안 들어갔거든요. 여기저기 방황했지요. 또 채무 관계가 있어갖고. 예, 예. 그런데 보증인을 둘을 가짜로 세워갖고 20년 동안 제가 행방불명된 것 같이는 해갖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20년 동안 행방불명이 됐냐 나하고 연락이 되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러면 어머니 앞으로 증여를 내가 해줬으니까는 네. 얼마라도 다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1원짜리 하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끊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변호사님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자고요. 옆에 송혜미 변호사님께서 같이 듣고 계셨습니다. 예? 지금 송혜미 변호사님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요.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답답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네. 2005년에 이혼이 된 상황이었는데 2017년에 알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예, 예, 예. 네, 그때 전화해서 이제 이혼했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다는 거죠. 아니, 그 소리를 제가 띄워보니까는 네. 뭐 필요해갖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보니까는 이혼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지요, 제가요. 그때 아셨구나. 그리고 이제 보증인 2명을 세워서 이혼을 하셨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그러면 뭐 아내분, 비행기 소리가 나서 그런데 잠깐만요. 네, 실종 선고가 되시거나 하신 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실종 신고를 했는지 네. 행방불명이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네. 그 전에도 저하고 연락을 하고 제가 구치소에 있을 적에 네. 면회도 오고 이랬었거든요, 집사람이. 네, 네, 네. 예, 그러더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보증인 2명은 누구예요? 예, 가족인가요? 내 여동생하고 네. 우리 딸입니다. 아, 그럼 여동생분은 지금 전화 주신 상담자분의 여동생이신 거예요? 예, 제 여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여동생한테 네.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보증을 쓰고 그러니 해갖고 너 나를 행방불명된 것 같이럼 해서 그렇게 했냐 그랬어요. 여동생한테. 네, 네. 그러니까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가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음에 들어올 것 같아서 임시로 한 거니까는 오빠 언니가 그러니까 올케죠. 저한테 네네. 집사람이죠. 네. 올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보상해 줄 거야. 오빠 걱정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네, 일단 굉장히 좀 오래 되셨어요. 이혼도 이제 2005년에 됐지만 알게 되신 것도 2017년 초라고 아까 2017년도 알았죠. 네, 2017년 초라고 하셨거든요. 예. 네, 일단 정확하게 실종 선고로 인해서 이혼이 된 건지 아니면 이혼 판결을 받으신 건지는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셨다는 걸로 봐서는 이혼 판결을 받으신 걸로 생각이 돼요. 예, 네, 예, 판결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이 부분을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경우에는 추하당소나 재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예. 네, 이 두 가지 다 지금 기간이 좀 지나신 것 같아요. 기간이요? 네, 이제 추하당소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사유가 없어진 경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알게 된 때겠죠. 알게 된 때 2주일 이내에 보완을 하거나 재심 같은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17년도에 알게 되셨다고 하셔서 네, 지금 2020년이니까 예, 예. 네, 판결 자체를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때 못 다퉜다라고 그 방법으로 다투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네, 이제 형식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이혼 무효 소송이 있는데요. 예? 이혼 무효 소송이 있는데요. 예, 예. 네, 사실 저희가 위장 혼인 이런 것보다는 위장 이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무효로 돌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아내분이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셔서는 아마 이혼이 무효다라고 판단받기는 어려우실 거라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네. 변호사님, 네, 저하고 연락이 이런 상태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행방불명이 됐고 네, 거짓으로 내 딸하고 내 여동생을 네. 보증인을 재갖고 오빠가 20년 전에 집을 나갔다고 이렇게 네.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이거 법의 형사로 이거 위법이 안 됩니까? 네, 일단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형사 관련 조항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혼이라고 기재되게 했다는 거죠. 공정증서 원본에. 예, 불실을 예. 기재했다는 건데 지금 이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요것만으로는 지금 불실기재죄다라고 판단받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까? 일단 조금 더 뭔가 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17년에 인지하셨을 때 바로 뭔가 대응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가셨어요? 지금 3년 정도 됐잖아요. 예. 네네. 전화를 하면 끊어버려요. 받지도 않고. 그러면 동생분께서는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빠, 저기 뭐야, 기다려봐. 이러기만 해요. 일단 동생분 같은 경우에 이 보증인 서류 써주신 부분은 사문서 위조죄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절차적으로나 뭐 그분이 아닌데 거기에 사인을 받다던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용 자체만 행방불명이 아니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요, 변호사님. 네네. 제가 변호사님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서 상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좀 전화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위치나. 일단 저희 연락해주신 번호로 예, 연락처를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연락 주신 번호로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게 된 사실이나 그 여동생분이 예, 얘기해 주신 부분들 준비하셔서 제작진분들한테 추후에 다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 자세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작진에게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변호사님하고 상담해 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예. 이 채널이 몇 번이에요? 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기도 성남이면 몇 번을 봐야 돼요? 예, 어디다 가입하셨는지는 그 가입하신 데다가 의뢰를 하시면 되고요. 추후에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바로 또 변호사님하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 배우자가 만약에 또 이분은 이제 행방불명이 네. 아니었는데 행방불명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실제로 정말 행방불명이 됐다라면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혼이 가능한 건가요? 아까 제가 잠깐 상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생사불명으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랑 네. 실종 선고를 해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이분도 만약에 아까 보증인 2명이다. 그래서 제가 보통 실종 선고할 때 보증인의 서류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조금 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네. 실종 선고를 해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만약 훗날에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와서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합니다. 네. 하지만 배우자가 생사불명을 이유로 판결을 확정받아서 이혼이 된 경우에는 네. 훗날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서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생사불명 상태, 즉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 행방불명이다. 네. 그런 행방불명이 계속됐다라고 하면 정당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사 여부와 또 실종 선고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가 네.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 금전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부러 좀 위장 이혼을 하는 네.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제가 네. 아는데 꾸준히 연락도 하면서 네.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혼한 상태지만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혼인 관계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통 위장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부부가 고의적으로 위장 이혼을 진행했다가 적발되면 부부의 재산 압류나 뭐 세금 추징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위장 이혼 같은 경우에는 위장 혼인과는 달리 이제 탈세 혹은 재산 은닉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받지 않는다면 단지 지금도 동거하고 있다라는 이유로는 처벌하거나 그 이혼을 무효로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참 뭐 안타까워 이혼이 정말 쉽지도 않고 네. 정말 가능하면 네.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이런 뭐 채무 문제로 인해서 위장 네. 이혼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